안녕하세요. 타임 찍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경기사를 보면서 이 산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거와 관련된 좀 재밌는 기사인 것 같아요. 자, How to avoid a climate backlash 이렇게 나왔습니다. lash란 말 원래 채찍질하다 이런 뜻이니까 뒤에서 채찍질한다, 즉 역풍이란 뜻이 되겠죠. 역풍. 뭐 반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역풍을 이제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뭐 탄소를 줄이자는 의견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 산업계에 적용하다 보니 많은 백래시 반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잘 살피냐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커로는 지금 이 그림이 참 잘 나타내고 있는데 뭐 친환경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된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the energy transition, 즉 에너지 전환이 지금 hang in the balance, 지금 균형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green policy, fear right wing politics. 그러니까 이 그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좌파들이 좀 그런 걸로 하고 우파들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정책을 좀 반대하는 기업 친화적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ight wing politics 쪽으로 지금 불을 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가 있었잖아요. 또 인천 전기차 화재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 리튬이라는 이 배터리가 이제 고온이 되면은 이 열 폭주 현상이 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물로 안 꺼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오염 유독가스 물질도 배출되고 이게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중국 배터리 기업 미진출 허용. 원래는 중국 배터리 회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해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하면서 탈중국 정책을 계속 고지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분적 허용으로 왜? 자기네 산업, 미국 산업이 죽다 보니까 완전히 완벽한 탈중국이 안 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은 CATL, 뭐 칼틀, 중국이 지금 35.9%를 차지하고 있고 BYD가 중국 16%, LG 엔솔이 한국이 14%, 일본 파나소닉이 8%, 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이 지금 배터리는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안 끼워서는 안 되는데 중국의 이제 공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중국 배터리 기업 고션이라든지 칼틀 블랙리스트에다가 등재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위구르 강제 노동 연루가 이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인권 문제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 기업을 좀 제지를 하는 그런 맥락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다 잡고 있다 보니까 또 중국을 이제 탈중국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지금 많은 나라의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미시간에 있는 그린 차터 타운십에 있었던 어떤 쟁점에 대한 이야기만 영어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개 내용은 뭐냐면 진 최프머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임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전 경찰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의회 일을 하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국 그 배터리 공장을. 왜냐하면 이 지역을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을 하다 보는데 이제 지역사회가 이제 반발, 백래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해 위협도 받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또 기사가 나왔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있잖아요. 이제 기후변화에서 이제 이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그대로 바이든 정부의 그런 그 인플레이션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냐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산업, 친환경, 전기차 이런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에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약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상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를 줄이겠다 이런 공약인데
공화당은 이제 이 청정 에너지가 이제 중국의 지배력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유럽도 하나 보면은 유럽연합도 이제 그린딜 산업을 했잖아요. 농부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스페인 농부들의 반란 사진인데 타임즈에 실린 이런 기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선거를 했는데 극우파들이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우선순위가 축소되는 느낌. 자,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탄소세가 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연료 보조금 개혁에 대한 대중 시위가 발생했다. 지금 캐나다 이야기예요. 호주에서는 탄소 가격 논쟁이 붙어가지고 총리 2명이 낙마를 했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좀 우파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IRA 법안의 효과로 지금 기후 변화보다도 이제 경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시간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방금 공장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데모 반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국 공산당과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 공장의 환경 영향 및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후 정책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맨 처음에 생각되었지만 실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해보니까 도전이 많이 있고 불안도 초래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지역사회에 이런 데모도 하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타임즈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 첫 번째 미국의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사진에 보시는 분이 이제 그린 챕터 타운십 홀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청 같은 곳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이분이 법안을 내 가지고 이제 중국의 그 배터리 그 전기 공장을 이제 배터리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 로컬 이코노미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근데 백성들, 즉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자, 6 months, 자, 6개월이 됐죠? 자, after being ousted, 자, ousted는 이제 퇴출되는 거죠. 몰아내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supervisor of green township in rural western Michigan.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이 서부 미시간에 있는 어떤 타운십의 어떤 슈퍼바이저, 감독관으로서 지금 추방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몰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이제 이 짐 체프만이라는 이분이 지금 비시팅에 앉아 있다는 거죠. 어디에? 다이닝 테이블에, 식사 테이블에, 그의 아들 집. 그래서 헤이븐 from the dirty look, 아주 dirty look이라는 말은 이제 비난의 눈, 더러운 눈, 그러니까 비난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고, death threat, 죽음의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헤이븐, 어떤 안식처로서 아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협들이 컨티뉴, 지속되었다는 거죠. even now,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지금 그만두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좋은 눈길을 하고 있고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 보니 아들 집에 지금 도망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이제 self-described 묘사하기를 컨서버티브 리퍼블리컨이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폴리스 아피서였어요, 전직이. 그러니까 경찰관 출신이었죠. 그 뒤에 이제 엔터 로컬 팔리틱, 그러니까 지역 어떤 정치로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이 체프만 씨는 세즈 말하기를 his downfall, 그의 몰락이 지금 니고시에이팅 시작된 것은 지금 협상하면서 뭐과 bring 2.4 billion 달러의 electric vehicle battery plant, 그러니까 24억 달러 규모의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지금 이제 bring to 어디로 가져와? 타운, 이 타운에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어떤 것을 협상하는 중에 이제 그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공장은 owned by 누가 소유했냐면 Chinese company입니다. 중국 공장. 아까 중국이 전 세계 50%의 그 배터리를 전기차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끼고는 안 끼고는 이제 못하리다 보니까 중국 공장을 이제 유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what he call, 그가 소위 부르는 바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덩어리 표현이잖아요. once in a life opportunity,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이때 life 대신에 이제 generation을 썼어요. 그래서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다. 그러니까 30년, 즉 세대가 30년이니까 3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라고 이 사람은 부르고 있는데 어떤 기회? To grow the local economy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살릴 수 있는 30년에 한 번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인 중국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것이 24억 달러 규모다 보니까
미시간, 이 웨스턴 미시간의 시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치 산업이었는데 이걸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backlashi입니다. 이런 그 반발은요, 스위프트 아주 빨랐고 좀 위더링했다. 원래 위더링한 말은 좀 지치다 이런 말인데 말라 죽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자, 컨그레스맨. 그래서 이제 그 하원 의원이죠. 그 이분이 이제 론치 시작했다. 뭘? 어떤 캠페인 애드입니다. 광고를 실었는데 이 광고는 ahead of his recall election. 자, recall이란 말은 소환이죠. 다시 부른다. 그러니까 소환 그 투표라는 것은 뭐냐면 공직자가 임기 중에 있는 동안에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는 특별 선거를 리콜 일렉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환, 국민 소환제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뭔가 일을 잘못한다. 그러면 국민 소환제를 걸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서울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무상급식인가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 소환 그 투표를 해가지고 본인이 물러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리콜 일렉션을 하기 전에 어떤 광고 캠페인을 실었는데 분사가 고민되겠네요. 크리티사이징. 뭘 비난했습니까? 로컬 오피셜들을. 그러니까 지방의 공무원들을 이제 비평하는 어떤 광고를 실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웰커밍 고션. 자, 고션이 이제 그 중국 자동차 공장 회사거든요. 이것을 환영한다라는 지역 공무원들의 어떤 입장을 비난했다는 거죠. 자, 고션이라는 회사는요, 빌딩, 뭘 만들었냐면 플랜트, 공장을 만드는 회사인데, 리슨 콜러, 그 최근에 이제 국민 소환을 했던 그 콜러가 이제 소환을 했던 사람이 랩터 남겼다는 거죠. 보이스 메일을, 그 음성 메일을. 근데 이 메일은 threatening to target. 누굴 타겟을 했냐면 이 체프만 씨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위협하는 목소리를 남겼다는 거죠. 왜 중국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엑서사이즈, 발휘했다는 거예요. 자, 엑서사이즈는 운동하다가 아니고 뭐뭇을 발휘시켰다. 자, 뭘 발휘했냐면 Second Amendment Right라고 합니다. 자, Amendment는 수정헌법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제2 수정헌법 2조를 발휘했다는 것인데, 자, 이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거라고 합니다. well-regulated militia, 그러니까 잘 규율된 민병대는 be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이 자유국가 미국에서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 잘 규율된 민병대가 이제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right of the people, 국민들의 권리야. to keep and bear arms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keep, 소지하고 bear, carry, 가지고 다닐 국민의 권리가 바로 shall not be infringed. 그러니까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병대가 그 국가 안보에 필요하면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제2 수정헌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소환한 거죠. 이걸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의 로컬에 어디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제2 그 수정헌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지금 no 고션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he would call up his local militia. 그래서 지역의 민병대를 소환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발음하면은 니앤더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네안데르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 사람의 반응, 즉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반응이 has been the core of the problem. 이 문제의 바로 코어,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산업이 미국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거. 이것이 마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체프만 씨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산업을 보니까요, 175밀리언 달러 정도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요, 2,350개의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그래요. 3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세금도 무료로 해주고 뭐 이런 조건을 걸었겠죠. 그래서 540밀리언 달러의 가치가 예상되어지는 산업인데, 이런 산업들이 로컬 미국의 도시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지방의 그런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다는 거죠. 왜? 중국을 싫어하니까 환경적으로 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는 아까 소개시켜드렸지만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ahead of come election,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the Conservative Party, 보수당들은 지금 seize on 했다. 자, 원래 seize는 원래 장악하다, 잡다 이런 말인데 seize on 하면 수고로서 뭐뭇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들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에너지 코스트 비용인데요.
스탬프라면 어디서 왔던 돈이냐면 컨트리 카본 텍스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제 탄소세를 도입했는데 그 탄소세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코스트, 비용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탄소세에다가 2023년 기준입니다. 톤당 65 캐나다 달러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2030년까지 톤당 170 캐나다 달러로 인상을 계속하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에 이제 탄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여기에서 이런 돈들의 이제 시즌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 케냐 같은 경우는 plan to cut fuel subsidy입니다. subsidy라는 것은 보조금. 우리나라도 지금 연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좀 석유값이 싸잖아요. 휘발유 값이. 그러니까 연료 보조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한 계획이 has led to 뭘 이끌었어? widespread protest입니다. 광범위한 데모를 일으켰다는 거죠. 지금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요. 이 컨트리의 long debate입니다. 오랜 그 갈등, 그런 논쟁이 있는데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카본 프라이싱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에 대해서 프라이싱, 그 세를 매기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자라고 합니다. Emission Trading Scheme이라고 하는데 ETS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이제 그 2007년 호주 총리가 이제 커빈 레드라는 2017년 호주 총리로 선출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추진했지만 호주 의회에서 저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 줄리아 길라드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역시 이제 탄소 가격제 해가지고 카본 프라이싱 메커니즘, 탄소 가격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탄소세죠.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광산업, 호주가 광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산업계와 이제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두 명의 총리가 낙선하는 그런 또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More than a decade ago, 한 10년 이상 전에 contribute to the downfall of two prime minister.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의 downfall, 몰락에 이제 공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usher하면 소개하다, 도입하다. 자, usher in 하면 덩어리 표현이죠. 뭘 도입하게 했냐면 right wing leader, 그러니까 우파의 그런 리더들이 이제 도입이 됐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who kept the country from, 자, keep A from B죠. 그러니까 A를 B로부터 못하게 하다. 즉 호주를 뭘 못하게 했어? Do anything substantial on the issue입니다. on the issue.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substantial, 실질적인 anything, 어떤 것을 못하게 막는 그런 right wing 리더를 뽑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두세 개의 나라의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도 지금 이렇게 친환경 문제, 탄소 그런 문제, 중국 것이 들어오다 보니 반대하는 입장, 호주의 문제, 캐나다 문제, 전부 다 이런 탄소 세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오히려 환경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의 어떤 갈등이 오면서 우파 쪽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을 또 타임즈에서는 또 지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환경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좀 잘 지혜롭게 또 지혜를 모아서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